1세 정찰위성 발사 성공 7기 체계, 전 세계 어디든 촬영. 일본이 새로운 정보 수집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NHK는 27일 오후 1시 34분 가고시마 도한 다나가시마 종자도 우주센터에서 일본 자국산 H2A 로켓에 실은 정보 수집 위성을 발사했고 20여 분 뒤 예정된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전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은 사실상 군사적 목적의 정찰 위성이다. 지진, 산불과 같은 재해 현장의 피해 파악은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감시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정찰 위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전파를 이용해 악천 후에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신세틱 에퍼처 레이더 위성, 그리고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지상을 관찰하는 전자광학요, 일렉트로프틱 적외선 IR, 인프라레드 위성 등이다. 이번에 일본이 쏘아 올린 위성은 EOIR 위성이다. NHK는 이번 위성 발사 성공으로 일본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 수집 위성은 모두 7기가 됐다며 지구상 어떤 지점이든 하루 한 차례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앞으로 정찰 위성을 1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정찰 위성을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5기 SAR 위성 4기, EOIR 위성 1기의 정찰 위성을 띄울 예정이다. 이런 공백기를 감안해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의 위성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상대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군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이 독자적인 대북 정보 자산의 확보인데 그중 핵심인 정찰위성 확보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1조 2200억 원 규모 군용 정찰위성 국산 개발 사업이 당초 목표와 달리 핵심 기술을 통째로 수입하는 무늬만 국내 개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이나 구름 낀 날씨에도 지상 목표를 촬영할 수 있는 전천후 관측 영상 레이더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자 뒤늦게 개발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군은 SAR 위성 핵심 부분을 유럽 업체 탈레스 알레냐 12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의원 발언 미래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SAR 위성 4기를 제작할 계획인데 SAR 센서와 데이터 링크 부분을 유럽 위성 제작업체인 TASI가 책임지고 제작하도록 했다. 정찰 위성에서 센서와 데이터 링크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군은 다음 주 ADD와 카이 컨소시엄 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군은 정찰위성 국내 개발 사업에서 국산화 목표를 45%로 정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이 빠진 상황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국산화 비율을 높여 45%에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의 서피스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보통 425 사업이라고 부른다. SAR4와 EOIR을 가지고 만든 명칭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ADD 주관 연구개발이지만 국내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외 기술 협력을 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자주 국방의 눈으로 불리는 독자 정찰위성 개발 사업 425 사업이 핵심 기술을 외국 업체에 돈을 주고 사와서 제작해야 할 처지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2013년에 425 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나 사업을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툼을 벌였다. 결국 2018년 말이 돼서야 개발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해. 한 위성 전문가는 12일 425 사업이 국내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야간, 전후 정찰에 필요한 군사용 위성 기술은 우리나라가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이 고조됨에 따라 킬체인 구축요. 군 수식통은 독자적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북한 이동식 발사대 텔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한국군 자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도 425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북핵 관련 초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기존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진 425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유럽 위성 제작업체인 TASI에서 전후 관 수입한 핵심 부분 가운데 일부는 국산화를 한다고 방위사업청은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SER 센서의 제어 장치 등과 데이터 처리 장치 국산화를 추진한다며 TASI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품 등을 국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24시간 우주에서 들여다보면서 도발 조짐을 미리 알아내는 정찰위성 확보 사업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425 사업 추진 기본전략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25 사업은 우리가 합성 개구레이더 SE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요, 적외선 IR 위성 1기 등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독자. (425) 사업은 SAR과 EO의 영어 발음을 각각 단 4와 25를 이어 붙인 425를 사업명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례로 5기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 사업 완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당국은 내년 초 4에서 5기의 정찰 위성을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하는 정찰 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방사포, 대량 살상무기 WMD를 쏘려고 할 경우 이를 미리 제거하는 군사 작전이다. 탐지 파인드에서 확인, 픽스에서 추적, 트랙에서 조준, 타깃에서 교전, 인게이지. 군 당국은 탐지에서 평가까지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 킬체인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찰 위성은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게 전시작전권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타격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찰 위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해상도가 55cm급으로 군사적 목적의 정찰이 힘든 수준이다. 이처럼 시급한 상황이지만 425 사업은 여러 한국이 425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미 동북아 우주는 각국의 정찰 위성으로 가득하다. 할리우드 영화에선 정찰 위성이 지상에서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이나
운행 중인 자동차 번호판도 찍을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해상도 15cm 수준이라고 한 가장 촘촘한 정찰 위성망을 갖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미사일 엔진의 불꽃을 찾아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위성 DSP와 우주 적외선 시스템 위성 SBIRS를 우주에 쏘아 올렸다. 열쇠구멍 키홀이라고 불리는 영상정찰 위성 레크로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61년부터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초기 정찰위성의 수명이 6에서 8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찰위성 로켓 발사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른다. 현재 러시아에서 만든 알마즈, 페르소나, EKS 등 다양한 정찰위성이 동북아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다. 중국의 첫 정찰위성은 지난 1975년 발사한 젠빙 전병이다. 지난 2006년 4월 발사된 젠빙 5호는 중국의 첫 SAR 정찰위성이었다. 중국은 이어 야오간 요감과 가오펀 고분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위성이 군사용이 아니라 지구 관측이나 과학 실험용이라고 주.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했다. 정보 수집 위성으로 불리는 일본의 정찰위성은 영상정찰위성 4기와 레이더 정찰위성 2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 전문 자유기구가 최한호 씨는 동북아 우주전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시작됐다. 최근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 분쟁으로 더 치열해졌다며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빨리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